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용도에 맞게 스스로 SNS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강사 최경균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강좌인 만큼 만에 하나 저의 진도가 조금 빨라서 메모가 안 되시는 부분은 잠시 영상을 멈췄다 필기를 마치고 다시 플레이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영상을 멈췄다가 되돌려 보시거나 지금 보이는 이 주소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방법, 혹은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SNS, 이 단어를 다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강좌 이름이 SNS 마케팅이기 때문에 모르면 SNS 뭐지? 하고 단어를 찾아보시고 들어오셨겠죠.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실제 외국에서는 SNS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안 쓰는, 없는 단어고 한국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외국에서는 소셜미디어, 마이크로미디어라고 하죠. SNS, 우리가 한 번쯤 접했을 싸이월드, 다모임, 아이러브스쿨, 밴드, 카카오스토리 모두가 다 SNS의 한 형태인데요. 감이 오시죠? 그럼 밴드와 카카오스토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성격으로 구분이 되는 걸까요? 밴드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인터넷 모임 공간이라면, 내가 만들어둔 내 공간에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내게 관심이 있다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올려놓은 내 사진을 보고 또 댓글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카카오스토리로 예를 들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막상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면 생소한 용어들과 또 어디 있는지 모를 버튼들을 찾느라 채 적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고, 또 노력하다가 또 지쳐버리기 일쑤죠.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진과 글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것들로 나의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폰 속 공간이 내 물건을 홍보하고 입소문을 내는 수단으로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SNS를 통해서 나의 매장, 나의 상품, 내 일상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째, SNS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SNS 마케팅에 대한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아까 SNS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미만 요거는 알아두시고 용어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SNS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위주로 쭉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SNS 수업은 특히 이제 현재 인기 있는 SNS 매체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익히기 쉽고 또 핫한 인스타그램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SNS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성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면 어떤 이득도 저에게 생기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내 상품의 가치를 알아줬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상품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건데, 내가 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몇 억씩 들여서 TV 광고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전단지는 싼가요? 누군가는 디자인을 해야 되고, 누가 인쇄를 해줘야 되고, 누가 들고 나가서 배포를 해줘야 되고, 제작비에 인건비에 누군가 또 그걸 받아서 진짜 찾아왔을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건 또 일회성이란 말이죠. 두 번으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냐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또 다시 또 두 번째 누군가가 들고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니까 또 한 번 추가된 걸로 봐야겠죠. 그렇다고 돈 안 들이고 입소문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듭니다.
입소문도 누가 한 명은 찾아왔을 때 이야기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찾아오나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장점을 더 쉽고 빠르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온 사람 중에 누가 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인지도 알게 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광고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SNS 마케팅은 그 데이터도 쉽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안성맞춤이죠. 이득은 매출에서 재료비를 뺐을 때 비로소 생기는 거고, 이 재료비란 홍보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홍보비를 덜어준다면 이득도 따라서 상승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서비스 능력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가성비 높은 홍보, 바로 이 홍보가 내 매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SNS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첫째, SNS 마케팅엔 진입 조건이란 게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가입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나이, 학력, 성별, 지역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이렇게 4개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매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집 주소,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이 또 쉽게 또 자동 가입이라는 서비스도 생겼어요. 두 번째, 가입을 하고 나면 거의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인터넷 상에 내 공간을 만드는 거, 콘텐츠를 편집해서 올리는 기능, 뭐 이런 거 모두가 가입만 하면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서비스 안에서 유료인 것도 존재를 합니다. 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콘텐츠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 유료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대비 효과가 큽니다. 내가 내 집, 내 침대 누워서 올린 게시물을 여수, 광양, 광주, 서울, 제주도, 미국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SNS 마케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첩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귀를 쫑긋, 눈을 반짝, 코를 킁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만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야 하죠. 이 2가지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콘텐츠를 예쁘게 꾸며서 올려야 되는데, 이 예쁘게 꾸미는 기술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방금 제가 콘텐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콘텐츠는 주제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노란 예쁜 꽃이 있어서 요걸 카메라로 찍어서 내 SNS에 올렸다. 그러면 이때 이 꽃 사진은 사진 콘텐츠가 되는 거고요. 날아다니는 나비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SNS에 올렸다. 그럼 이제 영상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주제, 그 자체를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내 앨범, 내 핸드폰 갤러리에만 들어있으면 그건 그냥 사진, 동영상이고, 그게 SNS 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사진 콘텐츠, 영상 콘텐츠가 되는 거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 올렸다.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 많은 김치찌개를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다. 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창작자라고도 많이 쓰이지만 조금 세련되게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콘텐츠, 또 나쁜 콘텐츠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내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입니다. 좋은 콘텐츠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과 공감을 얻은 콘텐츠는 자동적으로 생명이 생깁니다. 스스로 퍼져나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갖다 날라줍니다.
요즘은 이 SNS상의 공감들이 나와 내 매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아가서 매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SNS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물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행가를 많이 만들어낸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노래는 2년 3년이 걸려서 나온 노래도 있고요. 어떤 노래는 15분 만에 뚝딱 나왔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콘텐츠 창작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노트나 핸드폰 메모장을 항상 기동성 있게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금 생각난 것들을 메모를 하셔야 한다는 말인데요. 오늘 일과에서 느낀 점, 오늘 내가 새로 알게 된 점, 내일 내가 이 말을 SNS에 해야겠다 라고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 오늘 있었던 재밌는 일이나 날씨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나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자연스러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곧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세상에 없는 김치찌개 레시피를 개발을 했어. 이걸 만들어서 마침 와있던 단골 손님한테 맛을 좀 봐보시라 했더니 맛있다고 난리야. 그럼 요거 지금 좋은 반응이 나왔죠? 네, 그럼 좋은 콘텐츠죠. 그럼 이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사진으로 올릴 것인가? 동영상으로 올릴 것인가? 사진으로 올린다면 여러 장으로 올릴 것인가? 영상으로 올린다면 자막을 넣을까? 어떻게 편집을 할까? 소중한 콘텐츠가 하나 생겼는데 이걸 올릴 때 효과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비슷한 콘텐츠를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어떻게 공감을 유도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그때그때 찾아보려면 또 시간이 흐르죠. 이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평소에 많이 찾아보고 또 눈과 귀에 익혀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따라해보는 것도 좋고요.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죠.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해보세요. 100% 똑같이 베끼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장점 10%, 저 사람의 장점 15%를 발췌를 하고 거기에 나만의 색깔과 철학을 얹어서 다시 나의 100%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공감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배꼽 잡는 병맛 유머일 수도 있고 또 미소 짓게 만드는 감성일 수도 있고 바람소리만 가득히 들리는 여유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들어 올리는 콘텐츠로 많은 공감을 얻는 방법, 이건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지속 가능하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오늘 낮에 찍은 꽃사진을 올렸다. 근데 땡땡땡땡 님이 회원님의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 핸드폰에 떴어요. 그리고 뭐지 하고 봤는데 여기 팔로워라는 글자 아래 1이라는 숫자가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내 꽃사진 콘텐츠에 공감을 했고 앞으로도 내가 올리는 사진들을 꾸준히 보겠다 하고 나를 구독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내 콘텐츠를 구독하는 사람을 팔로워라고 합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이야기가 궁금해서 꾸준히 나의 게시물을 보고 싶다라고 계속 내 핸드폰에 띄워주세요 라고 구독을 누른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팔로워의 숫자와 좋아요의 숫자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지의 척도가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은 이 팔로워가 수십만, 수백만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국내 1위가 지금 지드래곤인데 1860만 명이에요. 네덜란드 인구가 1700만 명이거든요. 네덜란드 전체 국민보다도
160만 명이 더 많죠. 순천 인구가 28만 명입니다. 팔로워라는 숫자 옆에는 팔로우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이는 내가 구독을 하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머, 이 사람이 내 김치찌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나의 팔로워가 됐네? 그럼 나도 내 고객의 팔로워가 되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팔로워가 되는 것을 팔로우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지드래곤을 구독한다. 자, 지드래곤의 팔로우가 된 거죠. 근데 지드래곤을 팔로우 했더니 지드래곤이 나를 팔로우 했다. 그럼 지드래곤과 내가 서로의 팔로워가 된 거죠. 이렇게 서로 팔로워가 되는 것을 맞팔이라고 합니다. 서로 인스타그램에서 친구가 된 상황. 인스타그램 친구라고 해서 인친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게시물에 호감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하트가 생기게 되는데 요 하트 모양 아이콘을 누르는 거를 이제 좋아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게시글을 읽었다라는 표시기도 하고 또 당신 게시물에 당신 컨텐츠에 공감합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상대 게시물 아래 하트 모양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2번 따닥 터치하셔도 네, 좋아요 하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게시물이 주르르 보여지는 이 공간, 이 핸드폰 안에 이 쭉 늘어지는 이 공간을 피드라고 하고요. 피드는 내가 올려놓은 콘텐츠들이 쭉 보여지는 이 공간도 똑같이 피드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게시물이 아닌 연달아 올라오는 게시물들의 내용이 좋은 콘텐츠들로 이어진다고 하면 누구누구는 피드가 좋아, 지드래곤은 피드가 좋아 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향력이 있는 인스타그램 스타들은 이 팔로워 수도 많고 피드의 좋아요 개수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팔로워와 좋아요 수가 많은 사람들이 내 식당에 와서 내가 만든 마약 김치찌개를 먹었다. 그리고 그걸 자기 피드에 올렸다. 그럼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팔로워들이 그걸 보고 내 매장에 찾아와서 저 마약 김치찌개 저 먹으러 왔어요 하게 되겠죠. 왜? 이 크리에이터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팔로워와 좋아요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영향력자라는 의미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연예인이 곧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요즘은 연예인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SNS의 강점이죠.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SNS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정리드리자면 사람들이 쉽고 효율적인 홍보수단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SNS엔 진입 조건이 없고 가입만 하면 모든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SNS에 올리는 주제를 컨텐츠라고 하고 이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을 창작자 또는 크리에이터라고 한다는 거, 특히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인스타그램에는 나의 콘텐츠를 구독하는 사람들을 팔로워라고 하고 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척도를 좋아요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팔로워와 좋아요 수를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경우를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는 거, 네. 그리고 게시물들이 올라가는 공간을 피드라고 한다는 거. 요 용어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언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수업에 조금 더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매장을 가장 잘 정리한 콘텐츠는 나 자신입니다. 요즘은 SNS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내 맘에 쏙 들게 일해주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내 매장의 가치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등등의 이유로 미루거나 대행업체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저와 함께 이 수업을 잘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고객과 쉽게 소통하며 즐겁게 매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루 10분의
투자를 쌓아서 고객과 소통하는 인기 있는 나의 매장을 상상하시며 꾸준히 구상하고 또 창작하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스로 하는 SNS 마케팅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인스타그램 생활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하는 SNS 마케팅 강사 최경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